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나를 믿는 것도 유능함입니다. 커리어 관리보다 자기 훈련이 먼저다.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고용은 아웃소싱이나 프로젝트 형태로 변화하여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물 시장과 비슷해질 테니 일자리 선택의 기준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기량을 쌓을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한다. 구본영,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구본영 선생이 좋은 대로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를 고용한다는 관점을 일한다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즐겁게 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심지어 상사나 동료와 힘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조차 나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 된다. 스스로를 고용한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태도이다. 커리어 후반전도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려 한다. 스스로가 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추천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뭐 어때? 이럴 게 없잖아. 세상이 어렵다고 한다.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나쁘다고들 한다. 절반 정도는 동의한다.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언제나 두려움과 설렘이 따른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고서 새로운 문, 새 지평을 열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세상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법이다. 대부분의 상사들은 서프라이즈를 싫어한다. 작든 크든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측 불가 또는 불확실성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일의 진행 상황을 상사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인 나도 상사에게 부정기로 자주 보고를 한다. 사장님 비서에게 부탁해 10분 정도 대면이나 화상회의를 가진다.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때는 메신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도 그저 남들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일 뿐이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 능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완벽하면 이미 늦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완벽주의자들이 살아가기 힘들다. 파악해야 할 내용도 방대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가히 5G급이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보다는 직면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애자일 방식이 더 중요한 시대다. 당신의 첫 번째 제품이 부끄럽지 않다면 너무 늦게 출시한 것이다.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만.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서로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채워주려고 할 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회사는 물론 일로 만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일도 즐거워지고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다. 회사라는 공정 영역에서 만났지만 거기에는 저마다의 삶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프로젝트를 통해 구글은 생산적인 팀을 만드는 5가지 요소를 찾아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심리적인 안정감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환경에서 팀원들은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 팀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었을 때 팀의 생산성은 자연히 올라간다. 리더는 일방적으로 답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야 한다.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면 사람들은 솔직해진다.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무시당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거리낌 없이 도움을 요청한다. 팀 미팅을 할 때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을 차리거나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진실을 애둘러 말할 필요도 없다. 네트워크가 좋다는 것은 그저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나에 대해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더 중요하다. 굳이 스스로를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참 똑똑하고 성실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떠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던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퍼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적 질문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해타산에 젖지 않았는지, 계산적인 만남에 물들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에게 네트워킹이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좋은 성격이라는 강점만 믿고 IT 업계에서 영업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후배가 있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건지 회사가 싫은 건지 금요일 아침 회의를 마치고 나면 그는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영업 실적은 나빠졌고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났다. 부양할 가족이 있었던 그는 모두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퇴사했다. 몇 년 후 그의 소식이 들려왔다. 퇴사 후 그는 낚시용품 회사에 영업직으로 들어가 6개월 만에 전체 영업사원들 중 1등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급기야 몇 년 후에는 중국에 낚시용품 제조 공장까지 둔 사업체의 CEO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매주 금요일 사무실에서 사라진 그가 향했던 곳은 다름 아닌 낚시터였다. 생각해보면 그는 일과 취미를 분리해서 적성에 맞지 않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풀고 세컨드 커리어도 준비한 셈이다. 100세 시대, 이제는 첫 번째 커리어만으로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기 힘들다. 설령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하더라도 하는 일 없이 50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게다가 퇴직 후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다. 일하는 동안 일 이외의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이든 취미생활이든 나와 다른 경험을 해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즐기는 것이든 자기계발이든 회사 일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하면 회사 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 현재의 일을 계속하면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 나는 또다시 성장하고 내 삶은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회사 안에서 정체감을 느끼고 있다면 회사 밖에서 활력을 만들어보라. 회사 밖 딴짓은 회사 생활에도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50세가 넘어서야 인생에서 정식 커리어를 밟기 시작했으나 75세의 나이에 피터 드러커가 GM의 CEO로 추천할 만큼 탁월한 리더십의 경지에 도달한 프랜시스 헤셀바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나는 그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해나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녀가 일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지난 30년간 일해온 방식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직접 실행해 나가면서 배웠다. 집에 뭔가 들고 가려면 바구니를 들고 나와야죠. 새로운 경험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있으라는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부풀게 한다.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 앞으로 내 삶에서 일을 어떻게 써나갈지를. 다만 프랜시스 헤셀바인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경험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 태도와 시선으로 104세의 프랜시스 헤셀바인도 현업에서 자신의 일을 쓰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렇게 내 일을 써나가고 싶다. 누가 알겠는가? 한 20년쯤 뒤에 어느 경륜 높은 사람이 나라면 우미영 씨를 뽑을 겁니다. 라고 추천해 줄지. 우미영 저자의 나를 믿고 일한다는 것 이라는 책이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책에 나와 있었잖아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 말이 되게 단순하지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게 자신감이 없을 때 보면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면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덜 했거나 사실 부족한 내용이 좀 있었다거나 사실 막 너무 연습을 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 기회가 무산되면 좀 억울할 지경인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연습했으니까. 그리고 막 허겁지겁 나가거나 이런 걸 좀 싫어해서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갈 때 혹은 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거기에 들고 가면 좋을 거나 뭐 해야 할 일 이런 게 하나씩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자리 잡고 앉아서 노트를 쓸 때 다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문득문득 하나씩 이렇게 떠오를 때 그걸 메모해 놓지 않고 놓치면 그걸 또 나중에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생각났을 때 기록을 잘해서 준비를 잘 해두기. 그럼 나중에 그 리스트대로 이제 체크만 하면 끝나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함께 준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은 생산적인 팀을 만드는 5가지 요소를 찾아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안정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동료한테 뭔가를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제 팀 미팅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일부러 뺏으려고 한 건지 진짜 자각을 못해서 자기가 떠올렸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경우도 심리적 안정감을 위협하는 요소겠죠. 뭐 왜 그런 걸 미리 말하냐. 미리 말한 사람이 바보다. 그쵸. 이게 진짜 잔인하지만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진짜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는 내가 한 공이 남들이 채가지 않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덤탱이를 쓰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되어 있어도 사실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맥, 네트워크 와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딱 맞는 문장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나에 대해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감에 속하겠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인사하고 좀 괜찮은 이미지, 긍정적인 쪽에 속한다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나를 안 좋게 얘기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되게 좀 사람이 무서워지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내 앞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상관은 없지만 이 책에 있던 내용이니까 그 낚시터에서 꿈을 찾던 후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같이 일하던 분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부터 돈을 벌었대요. 어떻게 벌었냐고 하니까 낚시 대회에서 상금을 계속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정말 세상은 다양하다. 물론 이 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낚시 업체 이제 CEO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자기가 잘하는 걸 그렇게 빨리 찾는 것도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리뷰했던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에서도 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이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세컨드 커리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잘하던 것, 좋아했던 것, 그런 것들 하나씩 다시 해보면서 이걸 아직도 좋아하네. 혹은 이건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가면서 여러분의 열정을 이제 추려내는 작업을 해보는 것도 제2의 인생, 다음에 세컨드 커리어를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자의 말처럼 나를 믿는 것도 유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멋진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